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 이 새해 첫 주부터 국회도 숨가쁠 것 같은데 이번 주 일정부터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어제 베이징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약 9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중입니다. 네. 3박 4일간 일정인데요.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민주당 차기 원내사령탑 다시 뽑는 이 보궐선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오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고 11일에 원내대표가 새롭게 뽑힙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좀 교체되는 시점인데요. 정청래 대표가 공언한 대로 특검법, 2차 특검 그리고 통일교 특검 계속 속도전에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시작으로 사흘간 소위, 전체 회의 번갈아 열리다가 8일에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민주당은 2차 특검을 처리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협상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일정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실용 외교 성과를 좀 내야 할 텐데 어떤 부분이 좀 논의 테이블에 오를까요? 네, 우선 한중 관계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한류 제한령 해제 아니면 문화 콘텐츠 교류 정상화 등 MOU 체결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 문제에서 중국 측의 지지 같은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려는 목표도 있습니다. 여기에 서해 구조물 문제나 핵 추진 잠수함 이슈 등 현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런데 이 대통령 방중 직전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을 했습니다. 외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이것도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안이 한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줄지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은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면서 마두로 대통령 석방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열릴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갑자기 미국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측에서는 미중 갈등 속에서 이 균형 외교를 이어온 이 대통령 실용 외교 노선에 외교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다만 한중 양국 모두 관계의 이 복원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10건에 달하는 MOU 서명 같은 성과에는 차질이 없을 거다.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국내 현안들 한번 살펴볼까요? 이 대통령이 통합인사로 발탁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 주말 사이에 새로운 투기 의혹들이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네, 일단 보좌진 갑질 논란, 저희가 보도한 보좌진 갑질 논란, 이거에 이어서 이제 주말 사이에는 영종도 땅 투기 의혹, 그리고 성동구 상가 땅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취재로는 이번에 이지명자가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새 아들과 배우자가 대부업에 투자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네. 일단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2016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이해운 지명자 아들 3명이 각각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씩 대부업체 회사채를 보유했습니다. 약 1억 7천만 원어치입니다. 네. 계속 투자 규모를 늘리다가 3년간 계속 늘려서 2018년에는 총 3억 원어치 회사채 30주를 보유했는데 막판에는 배우자에게 다 넘겼습니다. 아무래도 대부업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하는 업종인 만큼 정부 예산의 총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 이런 자질 논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해운 지명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직접 입장을 낸 적이 없는데 이 여권에서는 일단 관망하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네, 이지명자 인사청문 요청안 오늘쯤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청문회는 19일 전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오히려 이해운 논란에는 함구령을 내리면서 청문회까지는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과 언론 또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신 만큼 후보자에 대한 당내의 개별적 언급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지명자에 대한 입장 유보적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잦은 사퇴론 불거지고 있고요. 대통령이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는 좀 결단이 필요하다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해운 리스크뿐 아니라 이 공천 헌금 의혹 등 당내 악재가 굉장히 많은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당내 윤리감찰 절차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이죠? 예, 민주당은 윤리감찰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법원 단계인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 의원의 징계 수위 내려달라
이렇게 신속하게 주문한 상태입니다. 윤리심판원 12일에 첫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이미 김병기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진들에게 증거 자료 싹 다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김 의원 등에게도 출석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11일에 새 원내대표가 뽑히는 만큼 당내 비위 의혹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분위기인데요. 네. 당 안팎에서는 중징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고 조만간 지방선거 국면이 시작되는 만큼 악재를 먼저 털고 가겠다 이런 분위기가 읽힙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